자, 제3자를 위한 계약 가보겠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좀 떨어졌습니까? 자, 발등에 아직 불 안 떨어졌죠, 그죠? 발등에 불이 더 벌겋게 이제 한 7월 달 되면 이제 불 떨어집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가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러분들이 이건 보험 계약 많이 했을 거예요, 보험 계약.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보험이 아니고 그 부동산 시험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일단, 그 위에다 요 그림을 그리세요. 일단 계약 체결의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갑과 을입니다. 자, 지금,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다른 데서는 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출제도 다 똑같습니다. 갑을 채무자로 놓고 을을 채권자로 놓습니다. 대개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 물건 가지고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 채권자, 소유권 이전 채무자죠. 이 돈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채무자,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물건 가지고 얘기하니까 등기부에서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 채권자, 소유권 이전 의무자. 자, 근데 여기 봐서는 반대가 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반대가 돼요. 자, 그리고 항상 계약 체결 당사자의 권리가 뭐냐 하면 이 계약이 잘못됐을 때,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해제권. 만약에 계속적 계약이라면 해지권이겠죠. 만약 이게 임대차 계약이라면 해지권,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이라면 해제권,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해제하고 나면 원상회복 청구권도 당사자의 권리야. 원상회복. 그리고 취소권. 자, 취소권 세 가지죠. 제한능력, 차고, 사유강박에서 취소권도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취소하고 나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용권도 당사자의 권리야. 당사자의 권리. 이건 제3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 놓고 이쪽 갑을 이제 애우세요. 그냥 이제 7개월 남았으니까 요약자. 요약자. 이쪽을 낙약자. 청약으로 요구한 자 이런 뜻입니다. 성낙으로 약속한 자. 이게 쉽게 해서 청약자, 낙약자입니다. 그걸 요약자, 낙약자고. 요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제3자한테 이행하라는 제3자 약관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보탠다는 첨가, 삽입한다는 거죠. 제3자한테 이행하라. 여기 딱 제3자 약관 넣는 요 계약을 우리가 보상관계라 그래. 보상관계. 그래, 외울 때 요보낙, 여보낙 이게 이제 계약 내용입니다. 이게 유효가 되어야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유효가 되어야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유효 반대인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죠. 즉 합하면 실효죠. 효력이 상실돼 버리면 자, 갑도 의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을도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가보죠. 갑이 이제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여기까지는 똑같대요. 좋다, 1억에 사겠다. 매매 계약까지는 여기서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요 계약을 하면서 보상관계로서 자, 그러면 갑이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그 보상인 1억을 갑에게 주지 말고 을에게 주라고 보상을 하는 거죠. A에게 1억, 돈 1억, 급부죠. 급부 이행. 1억 이행을 A한테 하라. A가 이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거죠. 제3자. 이제 이 사람은 수익자라 그래. 이익만 보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급부하라. 그러면 이제 을이 A에게 급부 채무자가 되니까 을이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낙약자가 채무자입니다. 얘가 채무자가 되니까 얘가 채무자, 채권자가, 갑이 이제 채권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3자한테 이행할 채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낙약자를 먼저 에워버려요. 채무자가 누구라고? 낙약자. 요 두 사람 사이에 보상관계. 왜 돈을,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왜 돈을 이렇게 보상을 주냐 이거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으면 보상을 그렇게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사람 사이는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이 대가는 계약하고 이 대가관계. 이 A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니까 대가관계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고 무효가 되더라도 뇌물을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가관계하고 계약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무효일지라도 갑은 이 보상관계에 의한 계약 이행하고 이행해 줘야 돼. 이게 만약에 무효나
취소가 되면 갑은 을에게 이행 의무 없고 을도 A에게 이행 의무가 없죠. 자, 그럼 외워야 될 게 제3자의 권리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 겁부 청구권. 1. 겁부 같은 말 이행 청구권이죠. 이렇게 이행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자, 귀책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죠. 손배 청구권. 손해배상 그럼 무슨 이익배상이라고 그랬죠? 이행이익배상이에요. 그럼 이 권리가 언제 발생하느냐? A가 수익의사 표시한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 달라! 그럼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게 이제 갑이 보험회사에 가서 내가 한 달에 보험료를 꼬박 얼마 낼 테니까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A한테 보험금 지급하라.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죠.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어요. 얘가 이제 보험료를 안 냈다. 그러면 A는 어른 A한테 보험금 못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유효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관계가.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수익어섭이 형성권이고. 자, 그럼 이 개념 봅니다. 네네, 개념. 1.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겁부 같은 말 이행 청구권을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아닌 제3자 A에게 취득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얘가 나오죠. 예컨대 갑을 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뭐 자동차를 우리 주택으로 바꾸면 되겠죠. 주택을 팔고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억 청구권을 제3자인 병을 A라고 놓습니다. A에게 취득시키는 계약입니다. 이때 이제 갑을 요약자 이퀄 채권자, 을을 낙약자 이퀄 채무자, A를 수익자 제3자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성질 내려오면 동그라미 1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요약자 낙약자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권리 겁부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자, 다음 장로 가보죠. 맨 2번 보상관계 기억해야 돼요. 보상관계 중요 표시하고요. 보상관계 외워야 됩니다. 보상관계가 이제 계약의 내용이에요. 보상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 그랬죠?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 사이의 원인관계를 보상관계라 그래. 두 번째 줄 보상관계는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관계의 흠결은 없다는 거예요. 부존재라는 겁니다. 부존재되거나 하자,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낙약자 을은 요약자 갑과의 계약에 기한 항변의 가로 열고 무효, 취소, 해제, 동시행항변 등 이 계약 보상관계가 무효다, 취소다, 해제다, 동시행항변권 등으로 병에게 A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대가관계는 땡땡 계약 내용이 아니다. 대가관계는 누구누구의 관계야? 갑과 A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계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가관계는. 자, 밑에 판례학습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운이 된 줄을 넣는다. 요약자 갑과 제3자 수익자 A 사이의 법률관계. 무슨 관계죠? A하고 갑이니까 대가관계입니다. 대가관계는 혈액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가관계의 혈액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이고 그에 의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보상관계 성립이나 혈액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가관계하고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고로 잘라주고 낙약자 을은 요약자 갑과 수익자의 사이 법률관계 줄이면 무슨 관계? 대가관계입니다. 대가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잘라주고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어도 주장 못한다. 잘라주고 또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상실을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 같은 말 보상관계입니다. 기본관계 이퀄 보상관계이기에 낙약자이보다 많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자, 이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무효가 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대항 못하고 을에게 대항 못합니다. 이 관계가 잘못됐을 때만 갑은 이게 무효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을도에게 주장할 수 있죠. 계약 체결 당사자 이거니까 여기서 잘못이 있어야지 이거 잘못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4. 성립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요약자 갑과 낙약자에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되겠고 2번에 제3자 약관이 반드시 삽입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 참고해서 동그라미 기억. 제3자는 갑과 을 이외의 제3자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합니다. 보험계약 생각해 보세요. 갑이 사고 나면 뭐 자식한테 주든 A 법인한테 주든 상관이 없죠. 다음에 니은의 제3자는 계약 당시 아직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이제 처녀가 아직 시집도 가기 전에 보험계약 체결하면 내가 죽으면 법정 상속인한테 줘라. 나중에 자식 나중에 태어나도 되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오른쪽까지 효과. 자, 539조 조문 잘 보세요. 제1항 계약에 의해 당사자 1방 2발은 낙약자입니다. 낙약자가 제3자 이퀄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제3자 A는 채무자가 누구라 그랬죠?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A가 낙약자에게 청구합니다. 이항 전항의 경우 전항 그러면 제목으로 바꾸면 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제3자 A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발생을 합니다. 541조 가장 많이 냈죠, 그죠? 5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언제 계약이 효력이 생겼죠? 요거죠?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이거예요. 수익 의사표시를 딱 하면 급부 청권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서는 1억 받을 권리가 발생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요약자와 낙약자가 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되겠죠? 변경하거나 또는 소멸시키지를 못합니다. 예컨대 500만 원을 바꾼다 그러면 1억이 500으로 줄어드니까 이 사람은 손해본단 말이에요. 또는 이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은 둘이 짜가지고 합의 해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법정 해제 이건 가능해요.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다. 갑이 법정 해제는 가능합니다. 갑이 채무 불이행했다. 을이 법정 해제는 가능한데 둘이 짜가지고 합의 해제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걸 하나씩 보죠. 539조 규정에 의해서 제3자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를 변경 또는 소멸 이퀄 합의 해제 시키지 못한다. 밑에 1번에 이제 제3자 수익자의 1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제3자의 권리는 제3자 A가 낙약자에 대해 수익의사 표시한 때 발생합니다. 자, 수익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수익자 A가 낙약자 을한테 하는 거야? 갑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달라고 그래야 되지. 엉뚱하게 보험료 내고 있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줄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일 뿐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 A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 다음 2번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발생하니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세 번째 줄 존속기간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하고 특약이 없다면 제척기간 몇 년이겠어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3번에 수익의사표시는 낙약자 을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 4번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변경이나 소멸 즉 합의해제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예컨대 수익자가 수익의사표시를 낙약자에게 한 경우 요약자와 낙약자가 매매대금을 5천만 원으로 감액하도록 합의하면 무효네요. 합의한 경우에도 그 감액의 효력은 수익자에게 무효다 미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 가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형성권은 기간 안정가 몇 년이에요? 10년이니까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을이 이제 A에게 최고하는 거죠. 너가 수익할래 안 할래? 최고 독초고라고 합니다.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3자 A에게 너 수익할래 안 할래? 향수 여부에 최고하고 독초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도달주의죠. 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 다음 6번 조심하고 수익자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뭐가 없다고요? 자, 요걸 바로 갑니다. 요거요. 해제권 여기 없죠. 이 제3자는 해제권이 없다.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다. 그 다음에 취소권도 없다. 취소권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없다.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익어사표시 권리하면 거부청구권하고 손배청구권이 발생하죠. 딱 7번에 손배청구권 나오네, 그죠? 제3자가 수익어사표시한 후에는 낙약자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제3자 A가 손배청구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에 이제 8번 밑에 그 해 판례 학습갑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줄었습니다. 수익자 A는 손해배상 청구권 있지만 뭐는 없다.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다. 밑에 참고 중요 표시 나옵니다. 기억.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는 뭐가 없다.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없다. 갖지 못한다. 해제권에다 가려고 원상회복 청구권 또 없다. 니은의 제3자 A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이나 낙약자의 착오나 사회강박을 이유로 취소권도 없다. 취소권은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다음 오른쪽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약자는 이퀄 채권자로만 기억하면 돼.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3번.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자, 채무불이행은 낙약자는 누구에 대한 채무, 이렇게 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거예요. 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해제는 갑이 해야죠. 손해배상은 A가 청구하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요약자가 갖는다. 이때 수익자의 해제에 대한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해제권은 갑에 걸리니까 A의 동의 안 받고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낙약자의 지는 채무자죠. 채무자니까 이행할 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낙약자는 일정한 거부, 여기 1억이죠. 1억 거부를 제3 A에게 하여할 채무를 직접 A에게 부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 계약 앞에다가 보상관계를 적습니다. 보상관계 계약. 보상관계 계약에 의한 항변인 무효, 취소, 해제, 동시행항변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확인학습.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A를 이제 병으로 놓죠, 그죠? 우리 공부할 때는 A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103조 가면 선의의 제3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을 병인을 놓게 되면. 이 A는 나중에 나오지만 선의의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말만 제3자지. 그래서 A로 이제 공부한다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 꼬시려고 병으로 놓습니다.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네. 그러면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되네. 틀린 것은 1번. 수익자 병이 매매대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성권이니까 10년이죠. 최고하겠네.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병에게 계약이 향수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다. 540조. 2번.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 직접 대금 1억 청구할 수가 있다. 3번. 병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네요. 채무불이행이니까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은 없고 단지 옆에 적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답이 3번이네요. 4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제3자 병에게는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가 없다.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은 갑과 을 사이에 청구해야 돼요. 제3자에게는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명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 1억 줬어요. 1억 받았어요. 1억 받았으면 이 사람은 이 중고에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1억은 뭐냐면 이 두 사람한테 대가관계가 해결하는 거야. 갑이 이 대가관계 이거 무효다 그러면 받아오는 거고, 대가관계 있다가 청구 못 하는 거죠. 이 사람은 1억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갑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A한테 청구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갑이 매매 계약했는데 소유권 이전 안 하면 동시행이네요. 어른 소유권 안 주니까 나는 대금 못 주겠다고 동시행으로 거절할 수 있다 그거죠. 어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동시행으로 항변해서 거절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3자는 계약이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계약 해제로 가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해제는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제3자는 해제를 못해요. 당사자의 권리죠. 당사자가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이제 앞에하고 뒤하고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근데 계약 해제를 배우고 나면 이게 또 쉬워져요. 해제를 안 배우니까 아직은 어렵지만, 여기서는 조심할 게, 해제는 갑과 을이 하고요. 손해배상은 A가 청구합니다. 왜? 손해배상은 원래 청구에 가름해서 청구하는 걸 손해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1억 청구권 A에게 있으니까 손해배상은 A가 청구합니다. 1억 청구권 A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해제만 하지 손해배상은 A가 청구합니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해제하고 손해배상이 분리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원래 급부는 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갑이 을에게 주고 을에게 그렇게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해제하면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기로 했으니까 손해배상만 A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 그래서 민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 자, 다음 자 가죠. 제5절 계약의 해제. 해제가 이제 사실 계약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계약법까지 논문 써서요. 그럼 뭐 100명 중에 90만 명이 계약 해제입니다. 쓸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판례도 제일 많고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어렵고. 해지는 그 임대차하고 섞어서 내니까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요. 해제권입니다. 형성권입니다. 첫째 해제권은 자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하니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자, 해제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딱 정해놓은 해제권. 이게 몇 페이지로 가냐면 463페이지. 463. 그 3번 해제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 해제는 자, 일단 소급에서 해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죠. 계약의 소멸.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소급적 소멸, 즉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법이 딱 정해놓은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이 바로 원인이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에게 법정 해제권을 줘요. 을이 채무 불이행했다. 갑이 해제하고. 갑이 채무 불이행했다. 을이 해제하는 거죠. 제3자를 해제를 못하죠. 그죠? 채무 불이행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은 자, 첫째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게 뭐죠? 이행지체. 거기 4개 나오잖아요. 하나 넘겨보세요. 법정 해제권. 자, 가로 열고 2번에 법정 해제권 박스 나오죠?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은 그 채무 불이행만 기억합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발생. 이행지체는 이행기에, 자, 채무 불이행에다가 이퀄 귀책 사유가 있을 것. 채무 불이행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채무 불이행입니다. 고의과실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고의과실로 이행지체, 고의과실 이행불능, 고의과실 불완전이행, 고의과실 채권자지체 이퀄 수령지체입니다. 위에 3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고 4번의 수령지체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리고 사정변경 원칙은 X라고 하세요. 판례가 인정 안 합니다. 아직은. 그 다음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는 해제권 발생 안 합니다. X.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보자. 법정 해제권. 1. 이행지체한 해제권 발생. 보통 이행지체는 최고예요. 최고. 자, 544조 갑니다. 조문만 잘 읽어보면 돼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행지체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제 최고해가지고 그 기간 이행 안 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한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최고 안 해도 되는 건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미리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하면 뻔할 뻔자한테 또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즉시 해제합니다. 다음 오른쪽 가죠. 관련 조문 정기행위와 해제는 최고 필요 없습니다. 정기행위는 일정한 기일에 이행 안 하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죠. 결혼식 날 입을 웨딩드레스를 결혼식 날 이행 안 했다. 애들 돌잔치 날 먹을 짜장면을 그 다음날 이행했다. 그러면 즉시 해제입니다. 자, 읽어보죠.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이게 정기죠. 정기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 여기까지를 정기행위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화환, 꽃 배달이라든지 청첩장이라든지 웨딩드레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경우에 당사자의 정기에 그 시기 정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최고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최고는 안 하지만 이게 이제 이행지체는 원칙은 최고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두 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한 경우하고 정기행위는 뭐 하지 않는다고 최고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깁니다. 깊이는 안 나와요. 이행불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행불능은 집이 불탔죠?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최고 필요 없어요. 자, 후발적 불능이죠. 1의 갑니다. 채무자의 뭐 있는 사유죠? 당연히 책임 있는 사유, 고의나 과실로 후발적 이행불능된 때는 채권자는 이행기 필요 없이 최고 필요도 없고 곧바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2번에 좀 조심하고 쭉 나간다. 매매 목적물이 압류나 가압류되거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더라도 소유권이 저러면은 이행불능이 아니니까 이행불능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런 점 기억하고 목적물이 가압류나 압류나 가처분이 돼 있어도 그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해제 사유다, 해제 사유가 아니다,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뜻깊은 시간을 많이 했잖아요. 자, 3번에 채무자에게 당연히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돼야 돼. 1시간 전에 했지만 고의 과실 없이 후발적 불능이 돼 무슨 문제죠? 위험 부담 문제입니다. 거기는 손해배상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에 해제권 발생의 시기는 즉시입니다. 이행불능은 즉시, 최고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되면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뭐 이행기 도래 전일지라도 이행이 불능되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조문에는 이와 같이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 두 개밖에 없어요. 544조가 이행지체고 546조가 이행불능인데 3번 목숨에 3번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한다. 자, 불완전 이행 두 개로 나눠야 돼요. 1번 나중에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최고해야죠. 완전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그래도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2번 추후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이행불능과 똑같죠? 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채권자가 잘못한 게 뭐죠?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입니다. 이번엔 거꾸로 채무자가 수령을 또 최고한 다음에 또다시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자, 5번에 사정 변경은 해제권이 아직은 발생한다. X입니다. 안 한다. 오른쪽 6번 갑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해제권이 불인정이죠. 자, 1번 조심하고 민법 544조에서 해제가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은 무슨 채무불이행이 한다? 주된 채무불이행만
해제권이 발생하고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인정 안 됩니다. 그 예컨대 나오죠. 분묘 1기 2장무 예컨대가 아니라 시험에 잘 나오는데 판례 임야를 매매하면서 1기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분묘 이장 의무는 임야 매매 계약의 부수적 사항으로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부수적 채무는 해지 안 됩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어디로 약정 해제권으로 합니다. 463. 자, 이와 같이 법정 해제권, 보통 해제권은 요거예요. 법정 해제권하고 앤더 손해배상 청구는 같이 발생합니다. 손배청구. 자, 만약에 의리 채무를 불이행했다. 상대방에게 해제권과 손배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는 손배청구권, 해제권. 이 사람은 잘못해서 해제당할 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채무 불이행이 아닌데도 계약으로 딱 정한 사유, 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하는 걸 약정 해제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조심하게 약정 해제권은 비교만 하면 돼요. 채무 불이행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요거는 최고 필요 없습니다. 최고를 요하지 않죠. 요쪽은 원칙적으로 최고를 했었죠. 그죠?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배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약정 해제권의 포인트입니다. 약정 해제권의 대표적인 애가 자,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해제권 1. 약정 해제권 발생입니다. 자, 1번.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는 권리 줄여서 해제권이 있다는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쓸 때 특약에다가 이러이러한 경우 갑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약정 해제권이에요. 대표적인 애가 우리 민법에서 계약금 교부계약입니다. 뒤에 환면을 씌워버리고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인 약정 해제권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었죠? 이행 착수 전까지 해제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이제 3번 법정 해제권하고 약정 해제권이 병존이 가능해. 함께 존재할 수 있 병존이 가능하다. 병존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맨 위에 3. 요건에서 자, 특약 약정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니까 뭐 필요 없다 그랬죠? 최고는 요건이 아닙니다. 최고 안 하고 적시 해제합니다. 계약금 계약을 했을 때는 최고하는 게 아니야. 적시 해제하면 돼요. 4번의 효과에서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 안 합니다. 약정 해제권은 법정 해제와 차이가 뭐죠? 최고는 요건이 아니다. 무슨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문제 발생이 아니니까 손배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겨보세요. 468페이지 4. 해제권 행사로 갑니다. 자,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어떻게 행사하겠어요?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543조 조문갑니다. 해제권 행사 제1항 계약 그러면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 줄이면 법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 또는 해지권이 있는 때는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게 단독행위 형성권이라는 거죠. 제2항 전항 즉 해제 의사표시를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에 해제의 행사는 단독행위니까 총칙에서 뭘 못 붙이는 게 원칙이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독행위 특징이죠. 그 다음 가려기 2번에 해제권의 불가분성이요. 자, 불가분은 시험 많이 나옵니다. 불가분은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제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여러 사람 2명 이상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해야 됩니다. 해제권자가 3명이다. 3명이 다 해제 의사표시해야 돼요. 상대방이 2명이다. 2명 다에게 도달돼야 돼요. 그 다음 2항 소멸이죠. 전항의 경우 자 해제권이 당사자 일방에게 소멸하면 전원에게 다 소멸합니다. 소멸도 불가분성입니다.
한 명에게 소멸하면 전원에게 소멸한다. 자, 오른쪽 와보죠. 이렇게 해제했어요. 해제한다. 그러면 효과 5. 자, 계약이 해제되면, 자, 계약은 구속력입니다.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그럼 청약이 구속력이잖아. 철회 못 하잖아. 알았다. 내가 사겠다. 그러면 둘이 딱 계약에 이제 구속된다. 이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채무를 서로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 달성으로 구속력에서 벗어나죠. 목적 달성. 근데 을이 돈 1억 줬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그럼 빠이빠이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목적 달성. 근데 목적이 이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 이때 바로 해제입니다. 해제해서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목적 달성 불가능. 자, 그러면 계약 해제되면 구속에서 소멸된다. 고로 계약 해제는 소급하죠. 소급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소급표.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무슨 의무? 원래 상태로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 동시행이 문제됩니다. 자, 1. 해제의 소급표죠. 동그라미 1번.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 생겼던 법률 효과는 법률 효과가 뭐죠? 권리와 의무는 처음부터 완전히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물건에서 이제 당연 복귀서를 떠올라야 되겠죠? 무슨 복귀요? 당연 복귀입니다. 자, 등기 한번 보죠. 소유자 갑이 1월 1일 날 이 가옥에 매매를 하고 2월 1일 날 등기 넘겼다고 하죠.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1월 1일 매매 계약 소유자 을에서 2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을이 나중에 뭐 잔금을 중도금은 줬는데 잔금 안 주니까 갑이 잔대금 불이행을 이유로 자 12월 1일 날 해제 의사표시를 갑이 을에게 했어요. 딱 해제하니까 1월 1일로 소급해서 채권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죠. 무효가 되죠. 무효되니까 결과인 이전 등기도 무효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에게 1월 1일로 소급해서 갑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소유권이 복귀했다 이거죠. 당연 복귀입니다. 이거 말소 안 해도 당연 복귀 187조 2에서 말소 등기 안 해도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당연 복귀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말소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병은 제3자는 누구를 소유자로 믿기 쉽게요? 다 을을 소유자로 믿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을로부터 샀던 병을 이제 보호해야 되겠죠. 병은 선악 불문하고 이제 보호됩니다. 요거는 조심할 때 해제 전까지야. 자, 12월 1일 전, 11월 말까지 해제 전까지는 실제 누가 소유자였어요? 우리 소유자였으니까. 이때는 병은 나중에 해제될 걸 알았든 몰랐든 보호돼요. 해제된 이후에는 누구한테 소유권 넘어왔죠? 갑에게 넘어왔으니까 얘가 소유권이 아니고 몰랐던 선의의 병만 보호된다는 거죠. 제3자 보호. 이때는 당연히 등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해제의 소급표 갑니다. 그래서 줄거져 있죠. 판례에 따르면 말소등기자, 을의 말소등기 없이도 법률의 규정 187조에 의한 변동으로 당연히 원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옆에다 무슨 복귀설? 당연 복귀설은 머리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계약 해제라는 글자가 나오면 당연히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했다. 당연 복귀설. 그래서 자 2번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 병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근데 갑이 그의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을 하고 심표.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등기한 경우에 병이 등기했죠? 그러면 해제돼도 병은 보호된다는 거죠.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 의료 갑과 사이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 병은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죠. 취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잘라주고 다만 해제 의사표시가 뭐 써야 되는 후 해제 후죠. 해제 후는 선의만 보호됩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후에 등기 을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선의 삼각형으로 목적물 취득한 제3자 병은 선의에 한해서만 보호가 된다.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등기만 하면 보호돼요. 해제 후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의 병만 보호된다. 자, 밑에 이제 3번에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1의에도 줄거져 있죠. 해제 전이라는 것은 해제 의사표시 전에 이런 말이야.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and 등기 가로 열고 대항력 등기 대항력 등으로 완전히 권리 취득한 자를 말한다. 반드시 등기나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보호됩니다. 다음 장 넘으로 암기하러 갑니다. 자, 동글레 2번에 제3자에 해당해서 보호받는 경우는 옆에 적어 등기나 대항력 갖춘 자. 뭘 갖추고 있어야 돼요? 등기나 대항력을 갖춘 자만 보호가 됩니다. 아까 보죠. 기억. 계약 해지 전자 나왔죠. 전에 매수인 을입니다. 매수인 을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취득에서 그 등기 마친 자. 해제 전에 등기했죠? 보호돼요. 보호된다는 것은 말소 안 당한다는 거죠. 디귿. 계약 해제 전에 매수인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권 갖춘 임차인도 전에 대항력권 갖췄죠? 보호됩니다. 다음 디귿. 해제 전에 매수인 을명의 건물을 가압류한 을의 채권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촉탁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지 못한 사람이죠. 기억 나오네요. 등기 청구권을 양수한 양수인. 등기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니까 등기 안 되죠. 땡땡. 아파트 분양권 등기 안 되죠. 권을 전매한 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권의 전덕자는 등기가 안 되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음 니은도. 갑을에게 소유권이 전등기 해주기 이전에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나 등기 청구권을 채권이죠. 채권을 가압류나 압류한 채권자는 등기가 안 됐네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안 돼요. 채권은. 그 다음에 4번 해제 후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그랬죠. 권리 외관이 바로 무효등기입니다. 권리 외관 무효등기 제거 전에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됩니다. 뭐 읽어볼까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자 나왔죠. 후 말소등기 하기 전에 외관인 무효등기를 믿고, 자, 외관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본다는 거죠. 외관. 바깥에자 볼관자 이거예요. 지금 외관상은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해제 후서예요. 소유권 누구한테 복귀했죠? 갑에게 당연 복귀했는데 소유자가 누구처럼 보이고 있어요? 을이 외관상은 을이 소유자가 보이고 있잖아. 이걸 믿은 사람 거죠. 이때는 선의만 소유권자가 아닌 걸 모르고 매수한 병만 보호된다는 거죠. 선의. 모른 병만 보호됩니다. 외관을 믿고 매수인 을로부터 소유권이 전등기 받은 제3자 병은 선의의 병에 한해서만 보호됩니다. 자, 오른쪽까지 이 원상 회복 의무 548조는 딸딸딸 암기돼야 됩니다. 548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제3자 앞에 선악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전은 선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돼요. 해제 후에는 소유자가 이미 당연히 밖에서 복귀됐지만 선의의 제3자를 확대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 제2항 해야 되겠고, 전항의 경우 해제의 경우 반환 돈 금전은 원금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받은 날도 이자 5% 가산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특칙이야. 금전은 5% 가산해서 반환합니다. 다음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통설 판례는 두 번째 줄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한 규정을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으로 봅니다. 부당의 특칙이다. 부당의 특칙.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맨 뒤에 주는 해제에 있어서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받은 것부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선이든 악이든 구별 안 합니다. 구별하지 않고 받은 것 전부 뱉어낸다. 이걸 원상회복 의무라 그래. 부당이득의 특칙이에요. 원래 부당이득은 선의 악의를 구별해서 반환합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은 선의 악의 따지지 않고 받은 것 전부 뱉어내야 돼. 돈 받은 사람은 또 이자까지 뱉어야 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반환할 금전은 수령한 때부터 법정이자 5% 붙여서 반환해야 되겠고, 과실도 법정이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과실도 반환해 줘야죠.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 3번 손해배상은 병존합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제도 하고 손배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제나 손배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동시이행이죠. 해제하게 되면 양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무슨 의무다? 동시이행관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6번의 해제권의 소멸. 그래서 일반적인 소멸론이 이제 1번의 제척기간이겠죠. 해제권은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이니까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이번에 해제권도 권리니까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해제권 소멸하죠. 다음 3번에 상대방이 이행이나 이행 제공하게 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이제 구별 개념을 좀 앞으로 와봅니다. 수업 안 하고 온 게 뭐냐 하면 460페이지입니다. 자, 해제의 개념이 나오고, 해제는 자 12월 1일 날 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1월 1일로 돌아가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가는 거죠. 풀어 헤쳐 가지고 아예 없앤다는 거죠. 처음부터 소급, 이 소급이 포인트입니다. 소급적으로 계약을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는 거죠.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게 바로 해제입니다. 소급적으로 소멸. 의 가보죠. 1계약 해제의 계약 해제를 하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제권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없었던으로 바꾸죠. 없었던 것으로 복귀시키는 걸 말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밑에 이제 구별 개념 나오죠. 1. 해제와 취소의 구별입니다. 또 어렵게 떼내는데요. 자, 일단 해제는 적용 범위가 계약에만 존재합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계약만 해제란 말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취소는요, 법률행위 다 취소입니다. 단독행위 취소, 계약 취소, 합동행위 다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해제에는 계약만 있어요. 단독행위는 해제란 말 없습니다. 다음 발생 원인은 해제는 법정 해제권하고 약정 해제권이 있죠. 취소는 약정 취소란 말은 없어요. 법정 취소밖에 없어요. 법정 취소만 있다. 뭐죠? 세 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세 개밖에 없죠. 행위 무능력자가 뭘로 바뀌었죠? 이제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참 일 안 하죠, 그죠? 지금 중개사법 시간에는 아직까지도 약간 또라이 엄청 그렇게 돼 있죠. 한정치단자, 검치단자고 돼 있죠.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바꿔요. 뭐 알아야지 뭐. 쟤들이 또라이들인데 뭐. 법원에 가보세요. 바로 가. 우리는 뭐 범죄 저지르지 말라고 자기들은 막 정가 몇 분씩 해야 되고 그죠? 그럼 되겠어요? 공익중개사를 가면서 공익중개사는 벌금으로 3년 이상 못하게 하죠. 지네들은 그런 거 없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소급표 갑니다. 소급표 해제는 소급표죠, 그죠? 당연히 취소도 당연히 소급표입니다. 반환법이 구별해야죠. 해제는 원상회복이에요. 근데 취소는 뭐죠?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선의와 악의가 차이가 있단 말이야. 원상회복은 선악 구별하지 않고 받은 거 전부 뱉어낸다. 원상회복이죠. 자, 오른쪽에 와서 가르쳐 4번 해제 조건 갑니다. 자, 조심할게. 지금 배우는 것은 해제는요, 의사표시를 해야 저는 해제한다. 그래야 계약이 처음으로 소멸하는 거죠. 근데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지 않죠. 해제 조건은 그때부터 계약이 소멸하는 거죠. 조건 성취. 1의 보세요. 우리가 기한과 조건에서 배웠잖아요. 조건과 기한에서. 해제 조건은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당연히 장래 동합체. 소급이 아닙니다. 장래 향해 소멸한다. 장래적으로 소멸하면 해제 조건은. 너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찾아온다 이런 거죠. 해제는 해제권 행사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과도 소급에서 소멸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해제 조건은 장래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해제는 소급해서 효과가 소멸합니다. 그 점을 조심을 하고 자 다음 점 가보세요.
다음 장갑 5번이 중요합니다. 5번. 5번에 해제 계약 같은 말 적어. 합의 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제 같은 말 해제 계약. 요거는 합의야. 합의는 계약이야. 지금 배우는 이 해제권은 단독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해제권하고 달라요. 해제권은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는 청약과 승낙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이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요 해제권 민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의의 갑니다. 의의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합의 해제, 해제 계약 같은 말. 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이 새로운 계약에다가 청약과 승낙에 합치기 위해서 청약과 합치기 위해서 옛날에 맺었던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계약을 합의해제,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요. 구별 잘해야 된다. 지금까지 배웠던 해제는 단독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해제는 자, 갑이 야, 을아, 우리 전번에 한 달 전에 나하고 계약했는데 그거 우리 없었던 걸 하자. 알았다. 없었던 걸 하자.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단독행위가 아니고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해제 계약은 법적 성질이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인 계약의 일반 이론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지 줄거 넣는다.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해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합의해제가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최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자, 밑에 판례학습 정확하게 보세요. 1. 합의해제 동의어 해제 계약에 동그라미 친다. 합의란 글자, 계약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합의해제 이퀄 해제 계약을 하면 해제권의 유무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 불구하고 계약 당사 쌍방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바로 청약과 승낙 합치기 위해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자 소급을 넣죠.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새로운 계약이 있다. 잘라주고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해제 계약 합의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자, 고로 잘라주고 그가 이제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의 효력은 합의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여기에는 합의 해제는 해제에 관한 민법 548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로 잘라주고 당사 약정이 없는 이상 줄어든다. 합의 해제로 인한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연 5% 법정이자 가산하는 것은 단독행위로 해제할 때만 이자 가산하는 것이지 합의 해제할 때는 이자 5% 가산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2번도 마찬가지.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맨 밑에 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해제 끝났습니다. 그럼 해제는 원칙은 자 법정 해제가 원칙이야. 또 계약으로는 약정 해제고 예외고 그 두 가지는 단독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 해제 계약은 청약과 승낙 합치로 해제하니까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채고 문제, 이자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됐어요. 그럼 문제 한번 보죠. 473조 확인학습. 계약 해제 이제 그럼 풀릴 거예요. 틀린 거. 1.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가 포인트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원상 회복이죠. 2번. 계약 합의에 동그라미 쳐요. 합의 해제 같은 말 뭐라 그랬죠? 계약 해제. 정확하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 계약 해제가 아니고 해제 계약이야. 계약이 구별 잘해야 돼요. 자, 개념 잘 봐. 계약의 해제예요. 계약의 해제란 말이 나오면 이건 단독행위란 말이야. 근데 합의 해제는 조심해야 돼. 합의가 앞에 나옵니다. 합의 해제. 같은 말이 뭐라고요? 해제 계약이에요. 개념 잘해야 돼. 뒤에 가야 돼 이게. 그냥 계약의 해제 그러면 단독행위를 의미하는 거야. 법정 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위에 문제 봐. 계약 해제라고 돼 있잖아. 계약 해제가 되면 단독행위인 해제권도 있고 합의 해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보세요. 계약이 뭐가 나왔죠? 합의 해제. 같은 말이 뭐라고? 해제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계약이야, 계약. 단독행위가 아니고 합의가 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손배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죽어나간다. 합의해지니까 뭐 못하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건 합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배상은 뭐가 있을 때만 하는 거야? 법정해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거 꼬이면 안 된다. 3번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 이익의 범위는 선악 따지지 않죠? 특별한 사정이 죽어나간다.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이 불문하고 받은 이득 전부입니다. 전부.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다음 4번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자 나왔네요. 후 그러면 누구만 보호되죠? 선의만 보호되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 병은 선악 불문하고 해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해제 후에는 누구만? 선의만, 악의가 빠져야 돼. 선의의 제3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보호된다 이거죠. 선의만 보호됩니다. 악의는 X입니다. 다음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해제네요. 계약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약정해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다음 이렇게 해제를 마치고 계약 해지는 그 계속적 계약의 계속적 거부 내용을 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 향해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입니다. 1번만 기억하고 해지가 인정되는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 하나입니다. 임대차, 소비대차, 고용 등등등 계약에 하나다. 그리고 동그라미 3 해지는 소급이 아니고 장래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가 없으니까 이미 거부한 것은 반환할 의무가 없고 청산할 청산 의무만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다음 장 갑니다. 그 4번의 해지권의 효과는 1. 해지는 뭐죠? 비소급표예요. 비소급표. 소급하지 않는다. 비소급표. 그래서 3번에 청산 의무 발생입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못 올려줘야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의무, 그런 것을 청산 의무라 그래요. 서로 동시행이죠. 다음 맨 밑에 5번 손해배상 청구와 병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만약에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원인으로 한다는 거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법 총론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강론을 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